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김조은입니다. 돌봄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해결이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갈등이죠. 그래서 오늘은 돌봄 현장 갈등 상황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은 다양한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의심 증세부터 오해와 편견, 제도 이해 부족, 인격적 무시, 부적절한 언어 등으로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볼 상황은 돌봄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물건이 없어졌다며 의심하는 어르신과의 갈등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한 슬기 씨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슬기 요양보호사 왔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찾고 계세요? 친구가 선물로 준 비옷이 없어졌어요. 아유, 어떻게 생겼는데요? 혹시 자네가 가져간 거 아닌가? 저는 어르신 댁에 온 지 한 달째고 그동안 비 온 날이 없어서 비옷이나 우산을 꺼내본 적이 없어요. 훔쳐가지 않으면 없을 리가 없잖아. 그럼 발이 달려서 걸어 나갔나? 당장 갖다 놔. 아휴,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흐를 것 같다.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돌봄 업무에 대한 회의감과 자존감도 떨어지는 기분이다. 오, 맞다. 어르신은 장롱 속에 가방을 모아두는 습관이 있다고 인수인계 받았으니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드려봐야겠다. 어르신, 물건이 없어져 많이 속상하시죠? 저도 어르신께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니 속상해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찾아봐요. 어르신, 혹시 찾으시는 게 이게 맞나요? 이게 옷장에 있었구만. 내가 의심해서 미안하네. 작년에 죽은 친구가 준 마지막 선물이라서 소중히 간직했던 거였는데. 슬기 씨와 어르신의 갈등 상황 잘 보셨나요? 우리가 방금 본 어르신과의 갈등 상황은 어떤 돌봄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의 댁에 가서 어르신의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더 잦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단순히 도둑 누명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슬기 씨와 어르신 사이의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합니다. 슬기 씨와 어르신이 갈등 상황에서 각각 느꼈을 감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슬기 요양보호사가 겪었을 감정 상태는 당황, 서운, 억울, 도둑낙인, 자존감 상실이라는 감정입니다. 어르신이 겪었을 감정 상태는 불안, 초조, 괘씸, 화남입니다. 있어야 할 물건이 없어지면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기분이 나쁘고 갈등이 쉽게 이어질까요? 이는 각자의 부정적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받았을 때 갈등을 만들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 감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 슬기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첫째, 갈등의 진짜 원인 찾기입니다. 요양 현장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요양보호사는 이용자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싫어한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질병이나 약물로 인한 의심과 우울감, 불규칙한 수면으로 인한 일시적 피로와 짜증 등 의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용자의 비합리적 신념이나 급하거나 신경질적인 성격,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이 진짜 갈등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거나 감정에 스스로 전복되지 않고 이용자와 대화를 시도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흥분하며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갈등을 접했을 때 중요한 태도는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성급하게 이용자에게 투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기 씨와 어르신의 상황에 대입해서 보자면 본인 생각한 자리에 있어야 할 물건이 없어지면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기분이 나쁘고 갈등이 쉽게 이어질까요? 이는 각자의 부정적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받았을 때 갈등을 만들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 감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비스를 이어가기 곤란한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갈등 문제에 대한 대화 중단을 요청한 뒤 물건을 사러 잠시 나갔다 온다든지 빨래나 음식 조리 등 이용자와 마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여기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으로 서비스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이용자와 거리를 둔 채 기관의 방문이나 개입을 요청하세요. 마지막, 상황 종료 시 문제 매듭 짓기입니다. 누구나 경험하고 있으나 갈등 후 관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갈등 상황 자체는 종료되었으나 실제 이용자와 감정적 화해 없이 흐지부지 무마해버리면 미묘한 어색함은 그래도 남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갈등은 또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종료되면 이용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감정적 화해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갈등 상황의 해결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갈등의 진짜 원인 찾기, 흥분하며 반응하지 않기, 잠시 벗어나기, 상황 종료 시 문제 매듭 짓기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 종료 시 문제 매듭 짓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슬기 씨와 어르신이 함께 나누는 대화를 보실까요? 어르신, 아끼던 옷 잃어버린 줄 알고 놀라셨죠? 저도 며칠이나 잠도 설치고 입맛도 없고 마음이 우울했어요. 어르신과 제가 서로 일로 만났지만 그동안 서로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해가 생기니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같이 지내다 보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어르신과 저와 둘만의 몇 가지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적어와 봤는데 어르신께서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알겠어요, 요양보호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첫째, 물건이 없어지면 의심부터 하지 말고 힘을 모아 찾아보고 찾지 못하면 센터 또는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둘째,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소리부터 지르지 않고 지금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일단 저는 이 정도 생각해 봤어요. 어르신, 더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규칙이 있을까요? 요양보호사님, 우리 이렇게 서로 오해하고 갈등이 생긴 후 화해의 시간을 마련하는 게 어때요?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어르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어르신이 주신 의견과 저의 의견을 합해서 저희 갈등 해결 규칙을 만들어요. 어르신, 저희 방금 함께 만든 갈등 해결 규칙 내용이에요. 물건이 없어지면 의심부터 하지 말고 힘을 모아 찾아보고 찾지 못하면 센터 또는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소리부터 지르지 않고 지금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갈등 상황이 종료되면 서먹한 관계 회복을 위해 화해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우리 이거 함께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봅시다. 앞으로 요양보호사님과 내가 더욱 신뢰 있는 관계를 위해서요. 네, 어르신. 우리 다른 어려운 상황이 와도 잘 이겨내봐요. 갈등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갈등 상황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슬기 씨와 어르신의 갈등 해결 규칙 작성은 갈등 상황을 겪고 난 후 다음 갈등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슬기 씨와 같은 많은 요양보호사님들의 감정 노동을 줄이며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신뢰를 쌓아가며 근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며 자신의 갈등 해결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고자 합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혜롭게 극복할 뿐입니다.